자, 문제를 보시면은, 요 문제가 이때, 요번에 시험 쳤던 것 중에서, 난이도가 국사하고 국어가 많이 어렵다 평가가 되세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국사가 어렵고, 그 다음에 영어는 무난했고, 그 다음에 행정학하고 사회하고 행정학하고 행정법 중에 사회를 무난했고, 그 다음에 행정학이 뭐 이상한 지역적 문제 좀 많이 나왔더라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행정법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냥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정도를 그냥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 한 1990년대 보통 나오는 문제 스타일인데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잘 안 나오는 쪽이었습니다. 안 나오는 쪽인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1번에 민법의 적용에 관해서 예컨대 1번 같은 경우 요건 약간 좀 보기 드물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민법은 공법이야, 이런 민법은 사법이야. 사법인데 사법의 규정을 두 가지로 봤을 때 그 두 가지 규정이 뭐였죠? 원리 규정이고 그 다음에 원리 외적 규정이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니? 일반 법 원리 규정은, 자, 잠깐만, 일반 법 원리 규정은, 다시 말하면 공사법 구별 없이 다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EX,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건 민법만 적용돼, 행정법도 적용돼. 행정법도 적용되겠죠. 그럼 행정법도 적용될 것이니까, 이때 이런 일반 원리 규정은 뭐였죠? 행정법에서도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이 말이야. 행정법에서도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법의 관계 중에 관리관계뿐만 아니라 무슨 관계에서도 권력관계에서도 이런 일반 원리 규정은 당연히 적용돼. 그 다음에 자 일반 원리 외적 규정은 주로 민법에서만 주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런 경우는 행정법의 관계 중에서 권력관계 좀 힘들고 뭐 관리관계나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일단 1번은 맞다. 그 다음에 또 행정법에서 제한 없이 또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기술적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기술적 규정은 뭐였죠? 날짜 계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 따로 계산합니까? 민법 적용합니까? 민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다. 3번에 다만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여기서 틀린 거 민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여기 틀렸죠. 왜? 민법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 원칙이야? 10년이 원칙이야. 그러나 행정법은 기본이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3번이 뭐가 틀리니? 그대로 여기 X 제한되겠지. 4번 같은 경우에 자, 요거 앞에서 했지? 이거 봐. 행정재산을 무슨 페이지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용 페이지를 해야 일반 재산 되고 그때야 취득시효 되겠죠. 그럼 공용 페이지를 하지 않는 이때 아직 일반 재산이야 공물이야. 공물이니까 취득시효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2번 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 중에 2번에 1번 지문 같은 경우 내가 요거 많이 나왔다 했지. 앞에 재량행위라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옵니까? 도출함이 없습니까? 도출함이 없이 또 났잖아.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시험 칠 때 기출문제 지문을 계속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연습해라고. 왜? 요런 지문이 문제 똑같지 않더라도 지문 자체가 그대로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1번 맞다. 2번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자 이거 보세요. 사정판결이 뭔데? 사정판결은 어떤 처분이 있었어. 처분이 있어가지고 이 처분에 위법해서 뭐를 제기합니까?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할 때 갑자기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미안해서 공익상 이유 때문에 원고 청구를 받아줍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처분은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 무슨 처분이었다? 위법한 처분이었어요. 그럼 처분이 위법하게 되면 원고선을 들어줘야 되겠지. 들어줘야 되겠지만 미안하다. 공익상 네 주장은 받아줍니까? 기각합니까? 기각은 매우 특수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공익성 있는 거 없는 거는 현재 판결할 때가 기준이야. 그러나 처분이 위법한 거 아니한가는 판결할 때입니까? 당연히 처분할 때입니까? 처분할 때가 기준이야. 그래서 처분시 기준이니까 2번이 X죠. 자, 3번 조례.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어도 직접 영향을 줄 때 우리 무슨 학교였노? 두밀분교 조례 사건. 4번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지만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판결이 확정됐을 때 판결의 형성력, 기속력, 집행력은 어디에만 발생합니까? 인용 판결에 발생하고 요거는 우리 지금 현재 1순 하시는 분들은 소송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도 그냥 중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건 진짜 중하에 가까워요. 3번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중에 1번. 이미 요 1번 지문 자체가 국가직, 지방직, 경찰, 토탈직과 한 3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인데 제발 볼까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은 자, 요건 행정재산이거든. 얘들아, 행정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이야. 그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뭐하고 똑같니? 특허의 형태가 돼. 그럼 특허의 형태가 되는 것은 계약입니까? 처분입니까? 처분으로 가야지. 그래서 1번 X고 2번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절차법이 적용된다. 참 무수하게 많이 나왔는데 계약은 절차법에 계약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배제될 때가 많아. 2번 X. 그 다음에 3번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뭔데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은 계약입니까? 처분입니까? 처분이죠. 그 3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여러분 행정행위 파트 할 때 부관할 때 기억나지? 요거 진짜 많이 나온다 했었지. 부담을 설정할 때 처분으로 맙니까? 협약할 수 있어. 협약할 수 있지.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협약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오늘 수업했던 거죠? 행정조사. 그럼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최소한데 거친다 맞고 자 2번 위법한 조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3번 위법한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과세 자료에 기초한 처분. 여러분 요거 우리 오늘 조사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니? 조사가 위법이라면 위법한 조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처분도 위법하다 봤었죠. 그럼 뭐였죠? 3번 X. 4번 체크해라. 지금 최근에 요 판례가 계속 부쩍 나오고 있다. 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편물 통관 검사는 외국에서 한국 들어온 우편물을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거 조사하는 거지. 요건 형사예요, 행정이에요. 행정조사고 요거는 행정상의 조사에 불과해서 영장이 필요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영장 없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요 문제가 행정법에 나오면 행정조사에 나오고 요 문제가 형사소송법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디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압수수색에서 뭔데? 영장 필요하다 OX, X란 뜻이에요. 자, 5번. 자,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이건 너무 수험생 무시하는 문제야. 진짜 많이 나왔죠. 직권 취소할 때 별도로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X. 딴 것 한번 볼까? 2번.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때 그것의 취소 사유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다시 처분합니까? 다시 처분하지. 자, 그래서 직권 취소한 경우에 원이도 뭐죠? 직권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과세 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당연히 회복시킬 수 없고 어떻게 한다? 다시 처분해라 이런 뜻이야. 3번 여러분 불가증력 발생하면 상대방은 다툴 수 없지만 행정청은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위법이 치유됐다 말은 무슨 뜻인데 하자가 없었다는 뜻이야.
그럼 하자가 없어지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유효하게 바뀌어졌으니까. 그럼 몇 번이야? 1번이지. 6번 제가 뭐라고 했니? 신고는 반드시 문제 나온다 했지. 6번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식품 적계급 영업신고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요거 뭐라고 했니? 그냥 식당 하는 신고는 알려만 주면 되는 신고라도 요건을 무시하고 있어야 돼? 갖추고 있어야 돼?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식당 하려고 하는 건물이 무엇가 건물이라면 조건을 갖췄다 갖추지 못했다? 갖추지 못했으니까 신고하더라도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요거 우리 신고 수업할 때 한번 예를 들었었죠? 그죠? 한번 들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2번 자 날 좀 봐봐라. 여러분 주목 여기에서 우리 건축 신고할 때 뭐라고 했니? 건축 신고가 있었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가 있었고 요거 그 다음 정리했었지.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에서 이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나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그냥 알려만 주면 돼. 수리해야 돼. 수리하고 그냥 건축 신고는 알려만 주면 되는 신고야. 2번 건축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지. 수리 요하지 않습니까? 수리해야 됩니까? 심사 수리해야 돼. 앞에 인허가 의제 나왔지? 자, 3번.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수리해야 되는 신고야? 알려만 주면 되는 신고야? 알려만 주면 되는 신고는 언제과 발사하니까? 접수되어 도달시. 그럼 거기 발송된 경우입니까? 발송하였을 때입니까? 접수되어 도달시입니까? 접수되어 도달시.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신고 내가 이거 설명했니 안 했니? 자, 책 보지 말고 지금은 수리할 때 심사할 때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가만 심사하지 다른 목적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6번에 4번 자, 투기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4번이 맞고 이 6번 문제도 난이도를 봤을 때는 중하 정도입니다. 거의 하에 가까워요. 7번 국가배상법 5조에 따른 1번 진짜 너무 지겹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기 싫어요. 사실. 그 이번 국가직 문제가 딴 과목도 좀 이렇게 행정법도 약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다만 요건 국가 행정법의 약간 변화가 케이스 문제를 몇 개 내면서 약간 거기에서 함정을 빠뜨렸고 대체로 문화에 나왔어. 우리 국가배상법 5조에 이른바 영조물은요. 영조물은 국가가 그 영조물을 소유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점유해도 되고 그럼 내가 내게 아니라도 국가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도 되는 거야. 그럼 요 7번의 1번은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반복된 지문이고 단순하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뭐가 된다? 영조물 되는 것이야. 그래서 1번 X입니다. 7번에 4번 같은 경우에 이게 뭐지? 자 여러분 김포공항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어요. 그럼 김포공항 주변에 내가 이사를 갑니다. 그럼 내가 공항 주변에 이사 갈 때 가면서 마음을 먹고 가겠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겠니? 아무 생각 없이 가겠나? 공항 주변에 이사 간다 말은 최소한 그 공항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소음피가 있더라도 시끄럽지 뭐 참아야지 하고 가겠죠. 다시 말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으니까 수위는 한도 내야. 그럼 이들은 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격장, 그 다음에 공항, 전투 비행단은 뭔데? 무조건 다 배상하고 수위 한도를 초과할 경우야. 그래서 초과할 경우가 될 것이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이미 알고 갔으니까 면책이 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8번. 자, 갑은 관할청 A에 행정청 A에 도로 점유 허가를 신청했고 행정청 A는 민원을 고려하여 기부 체납할 걸 부관으로 하여 부관 문제 나왔죠? 이때 점유 허가를 했을 때 옳지 않은 거 1번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라면 자 여러분 여기서 행정처분에
여기서 부관을 붙였는데 무조건 부관 나왔을 때 독립하여 하게 되면 이게 뭐 해야 돼? 부담해야 되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부담만 다투어 같이 다투어. 같이 다툰 다음에, 그죠? 같이 다툰 다음에 그럼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소장에 뭘 적어야 돼? A와 B를 취소하세요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재판하면서 B만 취소하는 것을 부진정 일부 취소송. 그런데 현재 우리 판례가 이런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고 있잖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어차피 A와 B를 같이 묶어서 소를 제기한 이상 B만 취소합니까? 다 취소합니까? 다 취소한다고 했지? 그게 이건 나왔지? 그럼 뭔데? 조건으로 봤을 때 전체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까지는 맞는데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의 X가 됩니다. 그러나 2번과 같이 부담으로 보게 되면 뭐였죠? 독립 취소 가능하지. 3번에 부담으로 볼 때, 자, 날 좀 볼까?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없어집니까? 철회할 수 있으니까. 철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유효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 뭐라고 했니? 처분에다가 부담을 붙였고 그 부담의 내용이 기부채납이야. 기부채납은 사법상 증여가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문제 나올 때는 부담과 사법상 증여를 같이 봐라. 그냥 분리해라. 분리해서 이게 무효가 된다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다툴 수 없다고 해서 이것도 당연히 다툴 수 없는 건 아니다. 별도로 공부하라고 문제 풀으라고 했지. 그럼 거기 4번에 봤더니 기부채납 완료했을 때 부담이 무효라도 기부채납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문제 풀어. 그래서 4번도 맞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9번과 같이 이렇게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면 일단 지문 케이스 문제가 쫙 나오는 순간 얼어붙어서 하얘집니다, 눈이. 근데 차라리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공부가 딱 돼 있으면요, 지문 나왔을 때 오히려 답의 포인트가 오히려 헷갈리는 문제 더 없어져. 자, 그럼 거기에 문제가 뭔데? 답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경기 부진을 이유로, 자, 2015년 8월 3일 자진 폐업하고 신고했다. 이미 끝났어. 자, 날 좀 볼까? 왜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는 사례 문제가 나왔지만 정작 답은 응수 간단한 거예요. 뭐가 간단한가? 갑이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겠습니다. 폐업 신고하는 것은 수리해야 됩니까? 그냥 알려만 주면 됩니까? 알려만 주면 되거든. 그럼 폐업 신고서가 접수돼서 도달 순간 영업허가 없어진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럼 행정청이 그 갑에게 폐업 신고를 받아서 영업허가 취소증을 교부했을 때 또는 취소했을 때 이 취소는 새롭게 취소한 겁니까? 이미 없어진 거 확인합니까? 이미 없어진 거 확인하는 의미밖에 안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갑이 나중에 생각을 달리해서 취소를 다투려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갑에 영향을 준 취소입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그럼 이럴 경우에 갑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시 영업허가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수밖에 없어.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자 볼까요?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 부진을 이유로 2015년 8월 3일 자진 폐업을 하고 관련 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2015년 9월 10일 갑에 대하여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2016년 2월 3일 재기업 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취소됐다 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소송하려고 한다. 그럼 1번 유흥주점 영업허가 효력은 9월 10일 언제고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할 때지. 주모 이거 언제라고 했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는 취소하는 겁니까? 이미 없어져서 확인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언제 효과 발사합니까? 이미 신고한 때야.
그럼 1번 X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효. 그게 아니죠. 신고하는 순간 이미 없어졌지. 그럼 효력 있어. 이미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이렇게 요점하면 그냥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X. 3번. 갑이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돼서 소를 제기했다. 7번 볼까? 이 취소는 갑의 허가를 없애버리는 새로운 취소입니까? 이미 없어진 거 확인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아무 대상이 없는 것이야. 그럼 아무 대상이 없으니까 재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부적합한 소로서 각하를 한다가 그런 뜻이야. 그래서 3번이 맞구나 이런 뜻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취소 소송에서 협의의 소이익 그랬어요. 자, 요거는 우리 다다음 주 할 건데. 다다음 주 할 건데, 여러분, 행정관청에서 누구에게, 갑에게 행정처분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항고소송을 하기 위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봐야 돼. 그 두 가지가 뭔데? 갑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가? 무슨 적격? 원고 적격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뭔데? 갑은 소송을 했을 때 그 소송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게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니?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 자, 우리 오늘 수업하다가 건물 철거를 다투는 중 이미 철거가 되어버리면 뭐가 없니? 적격이 없니? 이익이 없니? 이익이 없지. 차라리 뭐가 낫다고 했어요? 손해배상하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봅니다. 1번. 자, 장래 여기에서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자, 7번 보세요. 요것도 제가 소송 파트 할 때 꼭 설명하는 예입니다. 뭐가 되니? 가중적 처벌 규정의 근거가, 잘 봐. A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의 근거를 둡니다. 옛날에는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구별했었는데, 언제? 2006년도에 판례가 변경돼서 지금 구별 안 해. 법률이건 시행령이건 시행규칙 아무 관계없어. 자, 여기에 뭐가 나섰니? 한 번 위반할 때는 1개월 정지, 잘 봐. 두 번째 위반할 때는 2개월 정지, 3회째 위반할 때는 4개월 정지. 어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처벌이 똑같아. 처벌이 가중돼. 가중되지. 이것이 가중적 처벌 규정이야. 그런데요, 갑이 한 번 위반했어요. 1회 위반했어요. 그러자 한 달 영업 정지를 언제 했니? 6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갑은 6월 말일까지만 정지하면 돼. 근데 갑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언제? 7월 20일 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7월 20일은 영업 못합니까? 영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지기간 끝났습니다.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있니? 비록 영업할 수 있어도 갑의 기록에 몇 회로 한 번 위반으로 한 달 정지받은 기록이 남아있어. 그럼 갑이 또 위반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한 달 정지야, 두 달 정지야. 두 달 정지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중처벌 규정을 과거에는 법률이나 시행령의 규정을 뒀으면 이익이 있고 이건 없다고 봤었어. 그러나 판례가 그럴 필요 뭐 있노? 법률이건 시행령이건 시행규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익 없어 있어. 있다 본 것이야. 그래서 1번에 대통령령이 아니라 불령이라도 관계없이 이익이 없어 있어. 있다. 2, 3, 4 그렇게 보시고 11번 과태료 우리 오늘 했죠? 자, 과태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 맞죠? 2번 질서법에 의하면 고의과실 필요 없어? 필요해? 필요하지? 2번 맞고 3번
조례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또 나왔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소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었지. 4번 X.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2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행정지는 뭔데? 집행정지는 소송법에 나오는 제도죠. 자, 집행정지 제도는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억울합니다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재판의 원칙은 소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원칙이야,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야. 집행부정지 원칙이야.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럼 재판이 빨라요? 처분이 빨라요? 처분이 빠르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막기 위해서 예외가 집행정지제도예요. 예외가 집행정지제도. 언제? 재판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여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집행정지할 때, 이때 이 집행정지는 두 가지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가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할 때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적극적 조건과 둘째는 소극적 조건입니다. 적극적 조건은 뭔데? 일단 정지할 뭐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 처분이 있어야 되고, 둘째가 일단 적법한 소의 계속 상태가 있어야 되고, 소의 계속 상태란 말은 뭔데? 재판하기 전입니까? 재판 중입니까? 재판 중이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소의 계속? 적법한 소의 계속이에요. 그럼 만약 그 소가 부적법해서 각하 대상이라면 정지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긴급성과 네 번째가 회복하기가 힘든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소극적 조건으로 쓰는 건데, 아무리 하나, 둘, 셋, 넷 이런 조건을 갖췄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공익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판례에서 원고 주장하는 바가 누가 봐도 이유 없음이, 그것도 그냥 없는 게 아니고 명백할 때는 정지가 안 돼. 요거 일순하시는 분들은 요건 다시 할 겁니다. 요런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1번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일 걸 요한다. 요거 두 번째 소의 계속. 그래서 맞죠. 그럼 답이 1번이지. 2번은 뭐가 틀렸니 했더니, 2번에 12번 2번 포인트 거부 처분이에요. 7번 봅시다. 뭐가 포인트입니까? 여기서 대상이 되는 처분은요, 시험 칠 때 각종 불자가 들어가는 거, 각종 거부 처분 다 빼버려. 다 안 돼. 왜? 불합격 처분, 각종 거부 처분은 현재를 변합니까? 현재를 유지하는 겁니까? 유지하는 거는 정지할 게 없어. 그래서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빼고 3번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우리 판례가 행정법은 안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X. 그럼 12번에 이거 한번 볼까? 여러분, 그럼 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볼까? 법원이 정지하세요라고 결정이 되면 행정청은 이를 무시합니까?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정지해야 돼. 그럼 행정청을 구속 안 해요? 구속해요? 한다는 거지. 그럼 기속력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12번에 1번이죠. 그 다음에 13번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각급 학교 속에 초등학교, 국공립학교 들어가지만 사립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사립초등학교도 포함된다. 2번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여기서 포인트 몇 줄? 선택하여 청구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좀 봐. 내가 시청에 찾아가서 그냥 정보 공개해 주시오 하게 되면 원본을 줄지, 사본을 줄지, 파일로 줄지, 요거는 그냥 행정청의 재량이 있어. 그런데 나는 가서 파일 복제를 해 주시오, 또는 여기서 이때 어떻게 해 주시오라고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때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
그럼 맞춰서 해야 하니까 이때 2번과 같이 선택하여 청구할 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3번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이 있을 때, 자 여러분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다투는 방법은 이의 신청이 있고 행정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소송이 있는데, 이때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이건 필수 절차 아니고 임의 절차예요. 따라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안 거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따라서 안 거쳐도 가능하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거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부분 공개했을 때 별도로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4번 X고, 자 14번 행정 심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행정 심판은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뭐 있니? 취소 심판이 있고, 둘째 무효 확인 심판이 있고, 셋째 의무이행 심판인데, 이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2가지.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심판이야. 그래서 이 3가지 별 문제 없죠. 2번 심판위원회는 원래 처분보다 불리한 제기를 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하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그래요. 자, 날 좀 볼까요? 나 3개월 영업 정지 받았어요. 그런 행정 심판했어요. 근데 심판 결과 6개월 정지로 더 나빠지면 심판하고 싶니? 할 수 없겠니? 할 수 없지. 그래서 원래보다 나빠질 수 없는 거, 이걸 뭐라고 하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래. 3번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다시 밑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처분에 불복해서 내가 행정심판위원회 가서 뭘 청구합니까? 취소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합니다. 그런데 재결하는 과정에서 재결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 관여했다는 등 재결의 위법이 있어. 이럴 경우에 조심할 점은 행정심판 기각 재결이나 인용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은요 다시 심판을 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럼 뭐로 가야 돼? 소송으로 가야 돼. 그럼 이때 자 그럼 기각 재결에 불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소송 가는 것이고, 이 소송을 할 때 다투어야 할 대상은 기각 재결을 다툽니까? 처분을 다툽니까? 이걸 다시 재판하는 게 원칙이야. 이걸 뭐라고 하니? 원처분주의라고 그래요. 다만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을 다시 다툴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다투는 것은 심판으로 다툽니까? 소송을 합니까? 소송을 할 뿐이야. 심판은 절대 안 돼. 그래서 X가 돼. 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강제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5번에 1번 우리 오늘 수업하면서 했죠. 행정상에 강제가 있을 때는 따로 민사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었지. 그래서 1번 X. 2번 아까 우리 수업할 때 했었다. 계고나 영장 동지 비상시 위험이 급박할 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맞지. 자 3번도 오늘 했던 거 다 나왔네. 3번 요거 뭐고 했더니 공매 결정 안 적을게. 그 다음에 공매 통지, 그리고 공매 처분 중에서 내가 처분 수 있는 것은 공매 통지니까 공매 처분이야. 처분이고 공매 결정이나 공매 통지는 처분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했었지. 그래서 수업할 때 하란 것만 꼭 체크한 거 잘 봐. 그리고 앞에 지나간 것도 잘 물었던 것도 나왔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걸 딱 하고 나중에 그걸 집중하란 말이야. 하고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오늘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상속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그럼 뭔데? 승계되지 않죠? X. 그래서 몇 번? 2번이죠. 자 16번에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 그거 기억나니? 앞부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격은 사건설이 있고 공권설이 있는데, 기억나니? 대표적으로 판례가 지금까지 주로 주류가 뭘 따라갔니? 사건설을 따라갔지만 일부 뭘 취한 적이 있다? 공권설을 취한 적이 있다. 요거 기억하라고 했지. 그 판례가 내가 뭐였니?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은 판례가 사건이 아니라 뭘 따라갔다? 공권을 취했으니까 민사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행정소송이에요. 그래서 1번이 X예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잠깐만, 요거는 우리 기본 수업은 아직 안 했는데, 요거 우리 시험 치기 전 모의고사 우리 문제풀이반 했던 사람들 문제 풀거나 요거 마지막 쪽지기 들어가면서 거기 여기 있었죠. 그래서 거기 원고 적격 속에 국가기관인 시도관리위원회, 요거 아마 마지막에 자료 나갔던 건데, 시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 요 사건이 뭐였노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갑이 자기 조직의 내부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리를 고발했어요. 근데 여기 드러나자 징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갑이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서 요청했고, 징계하지 않도록 해주시오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하지 마라고 강제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가 징계하면서 이걸 다투려고 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입니까? 행정기관입니까?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다툴 수가 있는가? 이럴 때는 안 다툰 방법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원고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사례야. 그래서 요거 최근 판례야.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가 살던 지역이 깨끗한 1급 환경 지역이다. 그럼 주목 1급 환경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그냥 그 지역을 지정한 겁니까? 그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내가 누리는 이익은 법적 이익이야, 반사적이야? 반사적이야. 그럼 그 1급이 2급으로 내려가더라도 침해되는 것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니까 원고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그래서 3번 X입니다. 4번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17번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날 좀 봐라. 우리 앞에서 기억나니? 임용할 때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을 근무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지? 그럼 이때 임용하는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걔는 공무원 아니야. 그래서 단순한 취소입니까? 무효가 됩니까? 무효로 봐야 돼. 2번. 자, 요거 내가 문제 풀이할 때 요 잘 나오는 지문 2개가 있다고 했어. 그 2개가 뭐고, 꼭 요 여러분들 기억해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무효고, 적법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무효고, 그 다음 강제철거도 무효다 그랬어요. 선행처분이 무효면 뒤처분 당연히 무효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여기서 맞죠. 자, 3번 우리 저번 주에 했다. 잠깐만 날 좀 볼까? 하자의 치유는 아픈 놈을 죽여 아픈 놈을 죽여요? 아픈 놈을 치료해, 죽은 사람을 치료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아픈 게 주로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 주로 어디에서 하자입니까? 절차상이지. 그래서 이 3번은 반대로 됐죠. 그 다음에 자 17번에 4번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위헌 결정 났다. 그런데 강제할 때 이미 강제는 무효가 돼서 할 수 없다고 봤어. 그래서 요거 무효가 되고 요거 중요한 판례. 자 17번에 2번 체크하고 18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교도소장의 접견권 침해입니다. 요건 처분성 있어. 맞고. 자 2번 토지대장. 잠깐만 3주 전 저번 주 말고 2주 전 기억나니? 내가 공정수업할 때 토지대장회가 딱 3가 정리했어.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권 토지 뭐였죠? 분할 신청. 아마 적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세 번째가
토지대장의 직권 말소 해가지고 자 토지 분할 신청은 처분성 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직권 말소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요건 X다. 자 3번에 여러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잠깐만 요거 나오면요. 이때 금융기관 잠깐만 현재 직원이냐 전이사냐 여기 중요합니다. 현이사냐 전이사냐. 현재 이사라면요. 경고를 받게 되면 앞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 그러면 처분성이 있어. 그러나 전직 이사라면 경고를 받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처분성이 없어. 요건 지금 그냥 뭐라고 돼 있니? 그냥 임원되어 있으니까 전직이야 현직이야. 현직 처분성 있는 거야. 자 요렇게 하고 19번에 자 요거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기억나니? 인가할 때 제가 요런 예를 들었지. 제가 이 수업 들었던 예도 뭐였니? 2주에 한 게 사립학교에서 학교 이사 선임한 거 예를 들었지? 그걸 이거 지금 지문으로 한 거 아니야? 한 대로 제발 좀 따라와라. A 학교 법인 이사회가 열렸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어려워도 하라는 대로만 계속하고 2번, 3번 반복해라. 그럼 다 웬만하면 다 푼다. 어? 하고 특히 하다 보니까 소송법 문제가 많이 나왔지. 나가지고 내년도 공무시험 일정에 지금 아직 조율 중인데 요번에 소송법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은 판례만 했었는데 9월 달에 경찰 특제 있잖아. 특제 있으니까 일단 7, 8월 달에 일단 시험에 앞두고 바로 판례는 효과 별로 없으니까 문제풀이 쪽으로 올패스 하니까 그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내년도 일정으로 맞춰가지고 일정 맞춰서 9월달 10월달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 나중에 확정된 이제 안내 자료 드릴게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그거 할 거예요. 판례 할 거고 그러면 돼 판례 및 정리야 할 거고 내년 시험 대비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은 작년도 안 했는데 쟁송법을 한 달간에 걸쳐가지고 뭐죠 쟁송법을 좀 집중해서 왜냐하면 문제 비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 딱 만들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사회에서 갑이라고 하는 재단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 보충행위 그래, 기본행위 그래. 이게 기본행위잖아. 이사로 선임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니? 여러분 감독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인자나 신자나? 신청하고 그래요 인정할게요 인가지. 그럼 이 인가는 기본행위야 보충행위야? 보충행위지. 자 여기에 맞춰가 봅시다. 1번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으로 선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제가 요거 인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니? 기본행위 하자가 있을 때 인가를 받더라도 기본행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뭔데? 치유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뭔데? 1번 X 2번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자 관할청의 취임 승인 처분에 자 날 좀 볼까? 내가 요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니? 아픈 놈을 건드려 안 아픈 놈을 건드려 아픈 놈만 건드려 그랬어요.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이건 하자가 없지. 그럼 어디를 수술합니까? 이걸 수술해야지. 그럼 여기 소송을 제기합니까? 이걸 다툽니까? 이걸 다투고 이걸 다툴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2번 맞다. 3번 A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주목. 분명히 문제에서 국공립학교라고 되어 있어 사립학교라고 되어 있어. 사립학교는 행정소송 가야 돼? 민사소송 가면 돼? 민사로 가면 돼. 그래서 X. 그 다음에 4번 임원 취임 승인은 특허인가? 이건 내가 뭐라고 했니? 그래 갑을 인정할게. 얘들아 갑을 인정할게. 그래서 효력을 도와주는 거네. 인정하는 거니까 특허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지. 그럼 4번 X. 그럼 답 2번 풀면 되네. 아직 공부 안 한 부분은 몰라도 한 부분은 웬만큼 다 다루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 더 반복을 계속해. 그리고 기출문제에 꼭 사가 지문을 다 익히고 그 세 박자만 하고 나중에 판례 수업 하면서 알겠죠?
하고 딱 세 박자만 계속해 나가. 그리고 최대한 이런 시험 문제는 20분 줬지. 저는 제 버릇이 시험을 치면 제가 먼저 풀어봅니다. 제가 먼저 풀어서 몇 분 만에 문제가 다 풀리는가 해가지고 이때 이번 제가 시험 먼저 한번 딱 쳐본데 100점이 나왔어. 물론 100점 나오겠지. 가끔가다 틀린 것도 있어 사실. 빨리 풀다가 있는데 그 100점이 중요하고 몇 분에 그걸 다 푸는가 난 그걸 보거든. 근데 보자마자 요거 20문제 다 보는데 한 3분 걸렸나? 보고 체크 아니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하고 보고 체크하고 내가 이걸 말한 이유가 뭔데 그렇게 고민하고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럼 잃어버리면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난이도가 중하합니다. 그 다음에 한 10분, 내가 내 기준으로 한 7, 8분에서 한 10분, 이게 뭐지? 이거 좀 헷갈리네. 라고 생각되면은 뭔데? 요 문제는 어려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딱 풀었는데 7, 80점, 60점 나오는데 끝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완전히 막 이상한 문제지.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나름 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평이에 그 대신 뭐가 어렸어요? 국사가 많이 어렸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만약에 공부가 딱 단련된 상태에서 시험 쳤을 때 몇 점? 여기서 몇 분이면 몇 점이고 몇 점? 20분 중에서 한 10분 정도를 쓰고 최대한 10분을 어디 붙여줘야 돼? 다른 데 붙여줘야 됐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6월 달에 지방직 시험을 치는데 제가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 시험 쳤고 국가직 가고 지방직인데 사회복지가 은근 가더라. 은근히. 그 다음에 국가직 가고 지방직 중에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은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의 패턴이 좀 더 어려워. 약간 어려워. 어렵고 그 다음에 경찰 시험은 특히 작년도 이보다 더 내려와요. 그리고 올해도 그리고 재작년도 똑같아. 그럼 올해 갑자기 그리 나오다 확 어리지는 않을 거야. 그럼 경찰 시험에 행정법 시험은 그냥 거의 중하로 맞추면 돼. 그 대신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면 돼. 자, 그다음 20번 절차법의 적용에 관한 여기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그냥 중하 정도인데 1번 상대방이 귀책 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잠깐만 수익을 주다가 취소하는 것은 수익입니까? 침해입니까? 침해. 그럼 절차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 거쳐야지. 자 2번 여러분 공무원의 인사에 관계된 건 날봐 다 절차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이럴 때만 배제합니다. 그럼 모든 공무원 인사 다 배제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전부에 관해서 배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신고도 나올 수 있고 절차법이 나올 수 있는데 봐. 갑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강제 압류가 돼서 공매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수업하다 공매했었지. 그럼 갑의 가게가 강제적으로 을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영업 양도 양수 신고하겠지. 그럼 이때 양도하는 갑의 입장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지. 그럼 그 신고를 수리할 때 을만 절차를 밟아야 돼? 갑에게도 절차를 밟아야 돼? 갑에게도 밟아야지. 그래서 3번 X입니다. 통지를 해야 돼. 통지하고 절차를 거쳐야 돼. 그리고 4번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에 주목 청문 절차는 어떨 때 거치라고 하니까 법에서 청문을 거쳐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나 둘째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나 셋째는 나 청문을 받고 싶습니다 신청할 때인데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면 규정을 두고서 거쳐야 돼. 그런데 당사자끼리 만나서 우리 하지 말까요? 라고 하는 당사자 협약은 규정보다 상이야 하위야? 하위니까 이건 거쳐라는 뜻이야. 그래서 배제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본 것이야.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4번 되겠죠. 요렇게 해서 20문제 중에서 요건 정말 좀 어렵습니다.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한 서너 문제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서너 문제도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왔을 뿐이지 대체로 무난하고 눈에 익지 아니한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풀면 나가면 되고요. 이수나 삼수나 마찬가지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냥 자기 것으로 공부하고 시험 문제 풀면 되고 최대한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 시간 아껴서 최대한 다른 과목에 제발 좀 갖다 붙이세요.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